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에서는 여자가 좋아하는 자세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나눌 때 서로 선호하는 자세가 있기 마련이죠. 이탈리아에는 과거 화산 폭발로 없어진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남녀가 잠자리를 즐기는 거리가 따로 있는데 그 거리를 보면 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방문 앞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자세의 그림이 있고 그 그림들이 각 방마다 각기 다른 자세의 모습을 하고 있죠. 이런 유물의 그림들만 봐도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순간엔 다양한 자세들이 존재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만족감과 흥분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자세를 했을 때 여자들이 홍콩을 빨리 가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자세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자세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쾌감이 가장 세게 온다는 자세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정상응. 사실 이 자세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하지만 정상위만 해도 충분히 홍콩 여행을 보내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세가 좋은 이유는 서로가 눈을 보고 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을 보며 감정을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서로에게 더 사랑을 느끼고 현재 상황에 더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안정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 모든 걸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부끄러운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여성이 점점 홍콩 여행 시동을 걸게 되는 거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초반 정상위를 하는 3분 정도는 세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눈을 마주보고 입술에 뽀뽀도 하고 귀에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는 등 여성의 감정을 달아오르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성의 감정을 어느 정도 달궈준 다음 그 다음 속도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정상으로 여성을 홍콩 여행 시켜주고 싶다면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베개를 놓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베개를 놓고 하면 더욱 깊이 들어오고 쾌감이 짜릿하게 옵니다. 이 밖에도 다리를 모은 채 남자의 어깨에 올리고 하는 것도 정말 쾌감이 짜릿하게 온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쾌감이 짜릿하게 오는 이런 자세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감정보다 아프다는 감정이 먼저 오기 때문이죠. 현명하신 우리 오라버니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성상응. 이 자세는 남성은 누워있고 여성이 위에 올라가는 자세입니다. 여성이 주도적으로 리듬감이나 자극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여성이라면 좋아하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여성은 소극적이거나 부끄러워해서 이 자세를 피하기도 하죠. 또한 그동안 소모했던 체력을 충전할 수 있기에 휴식의 차원에서 남자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는 사실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자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세는 남자가 리드를 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여자들은 홍콩 여행을 하기도 하지만 가끔가다 부족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 실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성상응 자세는 여자가 리드를 하는 자세입니다. 속도도 여자가 조절할 수 있고 깊이도 여자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직접 찾아가며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자세는 콩알이 밀착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이게 되면 여자는 더욱더 달아오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더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자세를 연이어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세를 진행하니 그냥 바로 홍콩 여행 직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스스로 자신의 포인트를 찾고 즐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때 남자들은 가만히 휴식을 취하셔도 되지만 여자를 좀 더 빠르게 홍콩 여행 시켜주고 싶다면 어느 정도 여자의 움직임에 맞춰 허리나 골반을 움직여주시거나 손을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세 번째, 후배응. 다른 자세들은 여자가 손으로 어느 정도 남자의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도저히 절대 남자의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없는 자세가 있는데요. 그 자세가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후배응입니다. 이 자세는 여자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남자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정복당한다는 느낌이 들고 남자는 정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자세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모두 좋아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첫째, 이 자세가 여자에게 가장 강력한 기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몽둥이와 여자의 동굴의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후배응을 했을 때 딱 알맞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의 본성으로도 후배응가 기본적인 자세라고도 하죠. 둘째, 굉장히 부끄러움을 주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 남자에게 내 뒤를 보여줬다는 느낌과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줬다는 느낌이 들며 남자에게 정복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셋째, 표정을 숨기기 좋은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세들은 얼굴이 보이는 자세이기 때문에 항상 표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자세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내 표정과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표정을 읽으려도 되고 못생긴 표정을 지어도 돼서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넷째,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보통 후배 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는 자세보다 더 깊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단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확 넣으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너무 놀라고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 11자 자세. 이 자세는 여자가 바짝 엎드려 누워있고 남자가 그 위에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11자 자세는 정말 많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자세 중 하나인데요. 이 자세에서 홍콩 여행을 하는 여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극이 세게 오기 때문에 동굴의 수축력이 강해지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의 몽둥이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단 남자의 몽둥이가 작을 경우 움직이다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자세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자세를 할 때 손을 사용해주면 홍콩 여행을 더 쉽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하면서 손으로 콩알을 쓱쓱 비벼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간혹가다 분수가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세에서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오라버니들도 꼭 11자 자세로 사랑하는 내 파트너를 홍콩 여행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쾌감이 가장 세게 온다는 자세 4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정상응. 두 번째, 여성상응. 세 번째, 후배응. 네 번째, 11자 자세. 물론 사람마다 서로 선호하고 좋아하는 자세가 다르지만 제가 알려드린 자세들은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좋아하는 자세이고 홍콩 여행을 쉽게 할 수 있는 자세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상대방을 만족시켜 주게 되면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고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자세 이외에도 다른 좋은 자세들이 많이 있으니 여러 가지 다양한 자세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 그런 모든 행위들이 서로 간의 사랑을 키우는 그런 행동들일 테니까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마다 성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다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의 성욕이 강한지 약한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를 봤을 때, 이 여자 성욕이 강하구나, 성욕이 별로구나를 판별하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여자의 얼굴만 보면 새끼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욕이 센 여자는 먼저 스킨십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각자 본인만의 느낌과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곤 합니다. 눈치가 빠르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물론 척 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 좀 더 정확하고 맞는 판단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무난한 것보다 변화와 경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여자? 사람의 유형 중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얻는 것이 작아도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무언가 경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변화를 추구하는 여자는 호기심이 많고 자극적인 것을, 지루한 것을 참기 힘들어하는 성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데에는 당연히 위험이 따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대담함이 있는 여자는 평범한 여자보다 남자에게 쉽게 몸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의 도발을 오히려 환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자존감과 자기확신이 높은 여자? 여자는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이미지나 삶을 상대에게 투영시키기 때문인데요. 생물학적인 특성상 여자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는 과정만 봐도 알 수 있죠. 아이를 임신하고 8에서 9개월 동안 여자는 엄청난 고통과 불편에 시달립니다. 임신 기간 중 산모는 몸속의 대부분의 영양과 에너지를 태아에게 다 뺏깁니다. 또한 입덧 등으로 식사도 불편해지고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아이도 커지고 움직임도 커지게 되면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출산을 하면 끝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힘든 육아가 남아있죠. 물론 육아는 남녀 모두 같이 하는 것이지만 아기에게 젖을 물려줘야 하기도 하고 아기는 본능적으로 아빠보다는 엄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출산을 했어도 계속 아이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게 키웠던 아이가 어느새 성인이 돼서 집을 출가하여 독립하게 되면 아빠보다 엄마가 상실감과 우울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관계지향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영순위로 생각한다든가 자존감이 유난히 높은 여자가 드문 것이죠. 온갖 걱정과 불안 요소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선호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여자들은 성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합니다. 남녀가 서로 호감이 있으면 언제든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는 본인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크게 거리낌도 없고 오히려 더욱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에 대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욕구를 억누르는 방어기제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성생활을 누리는 것이지요. 세 번째,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감각에 예민한 여자? 감각이 예민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극에 의해 쉽게 반응하고 그 반응도의 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친구로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잠자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의 상대일 것입니다. 성감대를 터치하는 경우 아주 자그마한 자극임에도 크게 흥분해버리는 것이죠. 간혹 스킨십 같은 자극에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여자들이 스스로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남자가 스킨십을 시도해도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각에 둔한 것입니다. 스킨십으로 인해서 어떠한 감흥이나 만족도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여자들은 성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성욕이 많은 여자의 성격이나 정서적인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특징은 매우 간단하기는 하지만 정서적인 특징에 비해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신체적인 특징에 부합했다고 무조건 성욕이 강할 거라고 확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이지 외형적 특징으로 어떤 사람의 미래나 성격을 맞출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성격, 정서적 특징으로 먼저 구분을 하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체적 특징은 서부용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욕이 강한 여자의 신체적 특징은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여성스러움을 벗어나 남성스러운 부분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깨가 유난히 넓거나 골격이 크다던가 털이 좀 많다던가 근육량이 많다던가 운동 수행 능력이 좋다던가 등을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는 이유는 이러한 여자는 성욕을 관장하는 호르몬인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연구 결과나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과학자나 사람들이 그나마 가장 신뢰하는 주장입니다. 제 지인 중에도 유독 잔털이 많고 잘 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남자친구한테 기빨린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욕이 아주 왕성한 친구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성욕이 강한 여자의 특징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고 감각에 예민하다. 신체 중 유독 남성스러운 것이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성욕이 강하지 않은 여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있다면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치매는 참 가슴 아픈 질환입니다. 뇌혈관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단 시작되면 되돌리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걸리면 완치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치매여도 자손의 위험도는 40% 증가합니다. 미리 예방하고 최대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요즘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3040대의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초기 증상과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에는 각각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 3명은 치매의 전 단계라고도 불리는 경도인지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65세 미만인 사람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7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즉 10명 중 1명은 치매를 겪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무려 4명이 뇌질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 식습관은 우리의 뇌와 놀라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균 66세 성인 약 4천여 명의 뇌를 MRI 스캔한 결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뇌 평균 크기가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에 비해 무려 2m나 컸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나이, 성별, 교육 수준,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식습관 개선만으로 뇌 위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요한 식습관, 치매의 위험을 막아주고 예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뇌세포의 구성물질로 알려져 있는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뇌세포의 구성물질인 DHA라는 성분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치매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올리브유를 사용해 나물을 무치거나 또는 샐러드, 소스를 만들 때 넣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깨씹입니다. 아세틸콜린은 세포와 세포 사이 정보 전달 물질, 인뇌신경 전달 물질로 이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이나 주의력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복용하는 치매 치료제로 아리셉트 약을 알고 계시나요? 아리셉트는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깨씹 속에 있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해 비슷한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뇌혈류를 촉진시켜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식탁 위의 명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합니다. 쌈, 채소, 깨씹, 찜, 깨씹장아찌 등 다양한 밑반찬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 세 번째로는 카레 즉 강황입니다. 인도인의 경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환자가 현저히 적은 이유는 식문화의 강황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커큐민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됐습니다. 가천대 약대 유봉규 교수팀이 최근 전 세계에서 치매와 커큐민의 상관성을 다룬 암상 연구 사건을 메타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커큐민은 시험관 내 연구에서 항염증 항산화작용을 통해 노인성 치매를 예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카레에 풍부한 커큐민은 삶의 질을 높이는 잠 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UCLA의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독성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며 뇌 속에 쌓인 해로운 단백질 물질을 제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43가지 식품 중 가장 항염증 효과가 높은 식품으로 강황을 뽑았다고 합니다. 강황의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오일 성분과 함께 요리해 드시는 것입니다.
카레 요리를 할 때 물 대신 코코넛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전을 만드실 때 부침가루에 카레가루 1스푼 넣어 부칠 경우 더욱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생김새부터 뇌와 비슷하기 때문에 뇌에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뇌 건강 및 치매 예방에 좋은 브레인 푸드로 하루 20알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두나 활동, 뇌 발달에 좋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토코페롤, 폴리페놀, 고도불 포화지방산이 신체 염증을 억제해 뇌 관련 질환 예방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초기 증상과 전조 증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린 증상을 발견하신다면 미리 예방하시고 예방음식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초기 치매 증상은 건망증과 비슷하여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기억력 상실, 두 번째는 늘 하던 일이나 행동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 약속을 자꾸 어기게 된다든지 전날 식사 메뉴를 기억 못하는 등의 일들이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어를 기억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아서 그것이라는 대명사를 자꾸 쓰게 됩니다. 가령 열쇠라는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 문 열 때 쓰는 것이라는 등의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공간 개념에 문제가 생길 경우입니다. 날짜와 계절에 관한 개념이 약해지면서 날짜를 계속 잊어버리거나 년, 월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거나 계절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자주 다니던 곳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낯선 곳에서 길을 찾아오는 것이 힘들어진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증세들이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정신적 활동도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주 3회 이상은 걷기와 같은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뇌가 쉴 수 있는 숙면과 퍼즐 풀기와 같은 정신적 활동을 하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치매 예방에 좋은 올리브유 십 카레, 호두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